노동관계 법규 시간입니다. 노동관계 법규라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먼저 겁 안 먹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법규는 쉽게 나와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법규는 마지막 문장에 조금씩 수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만 잘 보시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라는 부분만 잘 보시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총 직업상담사 2급 1차 과목이 5과목인데 그 중에서 노동관계 법규는 열심히 노력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시험 나올 때마다 변수가 크게 없는 시험이에요. 가끔씩 뭐 직업상담사가 되게 어려웠다, 직업심리학이 되게 어려웠다, 직업정보론이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변수가 좀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노동관계 법규는 변수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만 잘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기본서 2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1단원부터 총 12단원까지 있죠. 여기서 수업 중점적으로 하는 단원은 1단원부터 8단원까지입니다. 자,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조금 묶어주시고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각 단원마다 2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2문제씩. 그러면 8단원이니까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2단원의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는 뭐 7단원의 고용보험법 이런 단원에서 한 3문제 정도씩 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단원, 10단원, 11, 12단원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그리고 요 9단원부터 12단원까지는 이게 출제 범위에 속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문제 조금 출제됐는 거 그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동관계 법규에서는 목차에서 보면 1단원하고 8단원까지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노동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갈로 1번에 노동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 방갈로 1번에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네모 안에 보면 근대시민법의 원리가 있고 수정 원리, 노동법의 원리, 현대민법의 원리, 노사자치주의라고 되어 있죠. 근대시민법의 원리하고 수정 원리, 이것을 두 개를 구분만 하시면 돼요. 구분만. 그러면 근대시민법은 아주 옛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아주 옛날. 그러면 옛날에 왕이 있고 이렇게 귀족이 있고 이렇게 밑에 뭐 평민이 있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왕이 있고 밑에 귀족하고 평민이 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귀족도 백성에 속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는데 이 백성 중에 귀족이 어떻게 보면 의사 결정을 하는데 힘이 좀 더 크겠죠. 그리고 법을 만들 때는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백성 중에 의견을 듣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귀족이겠죠. 그러면 귀족 중심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내 거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왕들이 귀족이라든지 또는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막 뺏어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을 만드는 백성 중에 이제 귀족들은 뭐냐면 자기 땅을 안 뺏기기 위해서 자기 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무조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그 의견을 내 가지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평민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되는데 이 고용 계약을 할 때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로자들이.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자율적으로 했을 때 귀족들이 유리하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 줄게, 90원 줄게, 80원 줄게 이렇게 월급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면 100원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90원에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평민은 제 80원만 줘도 제가 일해 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러면 귀족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옛날 근대 시민법은.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뭐냐 하면 요 갈로 안에 보면 자기 책임이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귀족이 새우깡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우깡 사장님인데 이 근로자가 새우깡을 만들죠. 새우깡을 만드는데 새우깡 봉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벌레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근로자가 새우깡을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근대 시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새우깡을 만드는 근로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분명히 귀족인데 이게 좀 안 좋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귀족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귀족 중심으로 약간 법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귀족들은 평민 너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과실이 있다,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근대 시민법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근대 시민법의 원리. 옛날 거 보니까 조금 그렇게 안 좋죠. 맞아요. 그러면 수정 원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 원리는 다른 말로 노동법의 원리, 지금 노동법의 원리, 그리고 또는 현대 민법의 원리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노사자치주의, 노동자하고 사장님이 스스로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절대 원칙이지만 여기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 어떨 때? 공공복리를 위해서 침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개인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땅이. 그러면 고속도로는 어떻게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죠. 그런데 이 개인 땅을 절대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개인 땅은 절대 안 팔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는 못 사죠, 국가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 땅도 조금은 침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땅을 안 팔면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도로를 만드는데 금전적으로도 되게 많이 비용이 발생되잖아.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조금 소유권도 이렇게 침해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상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밑에 계약 공정의 원칙이 있죠. 이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대등 원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장님도 있고 근로자도 있으며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서로 대등.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으면 귀족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대등하다.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원칙을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에 무과실 책임의 원칙. 자, 요거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새우깡을 만들 때 사장님이 있고 근로자가 있으면 옛날에는 근대 시민법 원리에서는 만든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비록 새우깡을 만든다 하더라도 새우깡에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 그렇죠. 이 회사 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과실은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구분만 좀 하시면 되고 다시 교재 밑에 보면 단갈로 2번에 노동법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노동법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특징, 노동법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1.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맞겠죠? 두 번째, 근대시민법의 원리의 수정이라고 돼 있죠. 수정 밑줄 거세요. 수정. 지금 우리가 금방 근대시민법을 공부를 했는데 조금 안 좋죠. 그렇지만 이 안 좋은 법을 이렇게 부정을 했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이 법을 조금씩 수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지 부정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대시민법을 뭐 했다? 수정했는 거고 갈로 안에 보세요. 부정이 아니고 수정. 3번 종속 근로관계의 규율, 요거는 참고하시고 4번에 노사 대등의 실현,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사장님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5번째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이런 게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노동법의 특징이에요. 다 좋은 말 그렇죠?
여기서는 수정만, 건대시민법의 원리를 수정을 부정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밑에 방갈로 3번에 헌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갈로를 열어놓고 민주주의 원칙에 빈칸 넣기가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헌법 제32조 이런 문장 나오고 하면 민주주의 원칙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기출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3페이지 1번.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근대 시민법, 옛날 거. 2번, 노동법이 수정한 시민법의 원리가 아닌 거. 시민법의 원리가 지금 옛날 거 물어보고 있죠. 옛날 게 아닌 거기 때문에 1번, 노사 자치주의는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이고, 3번 노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2번 보세요. 근대 시민법 원리를 부정이라고 돼 있죠. 부정이 아니고 수정이 맞는 말이고. 4번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그렇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5번은 문제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과 개별적 근로관계와의 관계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1번에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 2번 헌법 제11조 1항의 법 앞의 평등, 3번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4번에 헌법 제21조 1항 결사의 자유. 느낌상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 4번입니다. 이거 문제로 조금 익히세요. 다시 교재 3페이지 방갈로 2번에 근로기본법의 개념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 노동법에서는 이제는 무엇을 배우냐 하면 근로기본권 또는 노동기본권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요거를 배우는 건데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 같은 말이고, 자, 근로기본권의 1 보세요. 근로의 권리라고 돼 있죠. 근로기본법은 기본권은 근로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2번에 근로상권이 있죠. 근로의 권리 또는 같은 말로 근로권이라고도 하고, 근로상권은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근로기본권은 근로의 권리, 즉 근로권하고 근로상권, 노동상권 요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1 보세요. 근로의 권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 즉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고, 근로상권은 보세요. 근로상권은 노동자는 밑줄 거 보세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상권은요, 이렇게 단결,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예요. 다음 중 노동상권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뭐 다른 것 하나 나오면 이게 답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노동상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자,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들하고 개 모임을 해요, 안 해요?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개 모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결이잖아. 단결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개 모임 하러 식당에 가겠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근로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일하는데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월급이 좀 적다. 우리 사장님한테 좀 월급을 좀 올려주면 안 되겠나? 누가 대표로 가서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나?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교섭이라. 그런데 이 교섭을 단체에서 대표가 갖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게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근데 사장님이 월급을 잘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좀 대부분 좀 안 올려주겠죠. 안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체 행동권. 단체로 행동. 이게 행동이 어떻게 보면 파업이겠죠. 되겠습니까? 자, 노동상권은 개모임 했다. 단결했다. 그리고 단결해가지고 그 대표가 사장님한테 월급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러 좀 가봐라. 이게 교섭이거든요.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단체 교섭.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죠.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가세요. 알겠죠?
그렇게 근로상권은 세 가지가 있고 밑에 또 방갈로 2번에 보겠습니다. 근로기본권의 내용, 근로기본권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 근로상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밑줄 거보세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인데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말이 보기에 나와요. 무조건 다 틀렸는 거예요. 근로기본권은 정치적 지위 향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근로조건 향상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위 향상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밑줄 거보세요.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유권적 성격하고 생존권적 성격하고 동시에 갖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세요. 다만 밑줄 거보세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측면이 보다 강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권이 있고 생존권이 있고 두 개 동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게 좀 더 많으냐 이렇게 밑에 설명을 해보니까 자유권보다는 뭐예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이 좀 더 강하다.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밑에 2번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외국인은 근로기본권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근로기본권 배우고 있죠. 거기에는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3번. 요 3번은 요거 그냥 참고만 읽으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상 대부분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은 그에 상응하는 기본 의무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밑줄 거 보세요. 헌법 제32조는 그에 대한 예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제32조 요건 밑줄 거 가지고 이게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에 방갈로 3번에 근로의 권리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근로의 권리 기능 요거를 참고로 조금 우리 공부하는 건데 보세요. 1.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인 인간성을 제고하고 함량하게 하고 2. 근로의 상품화를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기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근로의 상품화라고 해가지고 되게 나쁜 표현 같지만 아니에요. 자, 근로의 상품화 예를 들어가지고 유현진하고 쟤하고 근로거를 상품화시키면 유현진은 엄청나게 1년에 연봉이 많죠. 저는 조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근로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월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의 상품화는 나쁜 말 아니에요. 알겠죠? 3번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할 수 있고 4번만 요 체크하세요. 4번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감소시킨다. 맞죠? 감소시킨다라고 돼 있죠. 국가가 근로자한테 근로를 제공한다. 자, 즉 일자리를 제공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가 감소되잖아. 왜? 일자리를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감소를 잡고 증가라고 나오거든요. 증가, 갈로 열고 X. 이거는 문장을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4번만 체크하세요. 이게 감소를 증가라고만 계속 나옵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밑에 방갈로 4번에 권리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근로권을 배우는 거예요. 근로의 권리, 근로권을 배우는데 1번에 보세요. 본원적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충적, 파생적 내용이 있죠. 근로의 권리는 본원적 내용도 있고 파생적, 보충적 내용이 있구나. 요 두 가지가 있구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본원적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근로기회 청구권 또는 갈로 안에 근로기회 제공 청구권 또는 취업 청구권 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실업 중에 있는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취업 중에 있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는 권리, 즉 밑줄 거 보세요. 해고의 제한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해고의 제한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1번에 근로기회 청구권은 뭐냐면 제가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보고 국가한테 저 일자리 좀 주세요. 일자리 좀 주세요. 일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근로기회 청구권이에요.
근로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회 청구권이고 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사장님이 나를 자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함부로 사장님이 저를 자르지 못하도록 국가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즉 해고의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 맞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생활비 지급 청구권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를 달라 했는데 국가가 일자리를 저한테 못 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라면에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돈은 좀 받아야 되겠죠. 그게 생활비 지급 청구권이에요. 또 갈로 안에 생계비 지급 청구권 같은 말인데 보세요.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생활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기본 본원적 내용이에요. 본원적 내용 세 가지가 뭐예요? 근로기회 청구권, 해고의 제한, 그리고 생활비 지급 청구권, 요 세 가지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보충적, 파생적 내용. 근로의 권리는 본원적이 기본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충적, 파생적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내용이 좀 많죠.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정진의 의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밑줄 거 보세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정진에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적정 임금의 보장.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에 밑줄 거세요. 노력해야 되고, 적정 임금은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시행, 밑줄 거세요. 매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있죠. 매년 최저임금제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최저임금제는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한다는 말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제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돼요. 이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노력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X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여성 근로자 보호 및 차별 대우의 금지라고 되어 있죠. 여성 밑줄 긋고, 동그라미 5번에 연소 근로자 특별법. 연소 근로자는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사람들, 연소 근로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국가 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 보장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보장 밑줄 긋으세요. 우선. 그 아버님이라든지 뭐 할아버님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자손들은 조금 그래도 우선으로 조금 근로를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을 좀 해줘야 되잖아. 그 윗대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자손들이 그래도 조금은 국가에서 조금 혜택을 좀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로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꾸 평등 보장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등 갈로 열고 X예요. 알겠죠? 자,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여성, 동그라미 5번에 연소, 동그라미 6번에 국가유공자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옆에 하나 써놓아 볼까요? 장애인이라고 하나 쓰세요. 장애인, 갈로 열고 X. 여기 우리 보충적 내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 그런 보호는 없어요. 그렇죠? 장애인, 갈로 열고 X고, 그리고 실업자도 없어요. 실업자, 갈로 열고 X. 문제에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실업자, 장애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들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장애인, 실업자, 갈로 열고 X 하시고, 동그라미 6번에 국가유공자대 근로기회 우선 보장이 맞는 거고, 동그라미 7번에 근로의 권리는 소위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 밑줄 거세요. 법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법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요거 우리 본원적 내용, 보충적 내용 배웠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음 주 본원적 내용이 아닌 거. 본원적 내용은 아까 우리 세 가지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쉬운 거예요. 나머지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보충적 내용에 이제 요 배웠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죠? 이걸 좀 구분 좀 하시면 되고, 이제는 이제 노동상권 요거 배우는 거예요. 5페이지 제일 위에 방갈로 5번에 노동상권 또는 근로상권 같은 말인데, 요 세 가지가 뭐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 밑에 방갈로 6번에 근로상권의 제한이라고 했죠. 제한이라는 것은 근로자들한테 이런 권리를 주는데, 이 세 가지 권리를 주는데
조금 특별한 케이스일 때는 요걸 조금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일반 유보 조항 보면 근로상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당연한 거 그렇죠?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밑에 일반 유보 조항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적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금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권은 그거는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2번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 공무원들의 동그라미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밑줄 꺼보세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은 이 세 가지를 못 갖는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법률이 정하면 단체 근로상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대요. 그렇지만 다만 밑줄 거세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큰 틀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노동상권 해가지고 집단행위, 즉 단체 행동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 선생님들 공무원들 데모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로3권은 공무원들은 제한하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 즉 파업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만 밑줄 꺼보세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3번 사립학교 교원 밑줄 거세요. 및 국공립학교 교원 밑줄 거세요. 이 사람들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가지는 거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가지는 거고 단체 행동권은 못 가지는 거예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상권이 이렇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 이 두 가지만 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야가 있어야 근로자들이 힘이 있는 거지. 단결, 단체 교섭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월급 좀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 이랬으면 끝나푸는 거예요. 단체 행동권이 있어야 파업을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힘이 있는 거지. 그래야 사장님이 좀 무서워서 월급도 좀 인상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 그러니까 그 학교 직원, 학교 선생님들은 단체 행동권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참고만 좀 아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권리 중에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두 가지 주고 단체 행동권 안 주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이 어떻게 보면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자 4번 법률이 정하는 밑줄 거세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밑줄 거세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 방위 산업체는 무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무기 만드는데 단체 행동권, 즉 파업 막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방위 산업체에서는 뭐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아니할 수 있다. 제한한다는 것은 모든 그 근로자들을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제한을 하고 같은 주요 방위 산업체에서도 뭐 사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단체 행동을 조금 허용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일단은 주요 방위 산업체는 뭐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또 5번에 선언법에 대한 선언도 제한하고 6번 국공영기업체 및 정부 출연기관 국공영기업체 밑줄 꺼보세요. 국공영기업체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공익사업 밑줄 꺼세요. 공익사업의 종사자에 대해 근로상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공무원은 있지만 국공영기업체라든지 공익사업은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제한하는 법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것을 제한한다라고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한 장 넘겨서 자, 방갈로 3번에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은 그냥 참고만 읽으시고 3번이 조금 중요한 건데 3번이 시험에 나오는 건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갈로 1번에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의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쉽게 말해가지고 파업을 하더라도 딱 이렇게 정해진 거에 따라 가지고 파업을 하면 민형사상 면제된다. 즉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의 행위는 합법적인 거예요. 알겠죠? 합법적인 절차에만 따르면 되겠어요? 방갈로 이번에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결렬돼요. 단체 교섭이 뭐예요? 말하는 거죠. 사장님한테 의견을 말했는데 그게 결렬됐다, 안 들어줬다. 그럴 때 이제 단체 행동권이 가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방갈로 3번은 보겠습니다. 파업은 근로자가 이제 뭐 파업 데모하는 거, 파업. 태업은 뭐냐면 근로자가 일은 하는 척 하지만 태자가 게으를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 척 하면서도 불량품을 막 만드는 거예요. 불량품을.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해보면 태업도 의해보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에 속하는 거고, 보이콧은 불매운동. 이 물건 사지 말자. 그러니까 근로자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 퇴근하면 그 소비자의 입장이잖아요. 소비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안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업, 태업, 보이콧 등은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에 포함되지만 밑줄 거 보세요. 직장 폐쇄. 그러니까 회사를 문 닫는 거 있죠. 회사 문 닫는 거는 누가 문 닫아요? 근로자가 문 닫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문 닫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폐쇄는 사장님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4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거. 노동기본권이 근로기본권 같은 말이죠.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로의 권리, 즉 근로권하고 노동상권 또는 근로상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노동기본권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보세요. 근로권 맞죠? 그리고 노동상권을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의 권리와 근로상권을 포함한다. 노동기본권을 물어봤죠. 근데 근로의 권리 맞죠. 그리고 근로상권 또는 노동상권 또 야들이 합쳐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고. 8번 근로상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우리 교재에 봤을 때 노동상권 요거의 내용을 한번 읽어봤을 때 자유권적하고 생존권하고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가지 중에 조금 비교를 하자면 자유권적보다는 생존권이 조금 더 강하더라.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또 뭐냐면 1번은 뭐가 틀렸나 한번 1번 보겠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체를 이루는 기본권이므로 단결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까지 인정되어야 된다. 좀 전에 우리 근로상권, 노동상권을 배웠죠. 여기에 제한되는 거 배웠잖아. 제한되는 거 뭐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사학법, 사립학교에서는 허용은 되지만 야가 안 되는 거잖아. 단체행동권. 그러니까 단결권이 인정되면 꼭 무조건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예외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3번에 보세요. 헌법에 명시된 제한 이상으로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니에요. 알겠죠? 동그라미 4번.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명문이라는 것은 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데 꼭 이거는 완전 우리 근로자들한테 아주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게 꼭 헌법에 명문이 딱 글자가 표기가 되어야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듯이 근로상권은 근로자들한테 아주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꼭 명문으로 보장이 안 돼 있어도 그냥 기본권은 이렇게 보장되는 거예요. 알겠죠? 9번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세요.
외국인 또 헌법상 근로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외국인은 아까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틀린 것은 3번. 9-1번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헌법 제32조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노동법에 대한 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2번 보세요.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좀 전에 우리 근로의 권리 근로권에서 본원적 내용과 파생적 내용 배웠죠. 거기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실업자라는 것도 없었죠. 제가 거기 X표를 써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것이고 10번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의 근로와 의무는 별개 개념입니다. 권리하고 의무가 느낌상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뭐 별개 개념 느낌상 아닌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내용에서 다 배운 거고 11번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근로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감소시킨다는 게 맞지 증가시키는 건 아니잖아. 국가에서 근로자들은 자꾸 일자리를 주면 국가는 책임이 감소되는 거지 당연히. 12번 다음 중 근로의 권리의 본원적 내용과 상관이 없는 거. 본원적 내용 요 세 가지가 있었죠. 본원적 내용 세 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생계비 지급 청구권, 근로기회 청구권, 해고 제한 요거 다 본원적 내용이죠. 나머지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요거는 파생적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답은 4번이 아닌 것이고 13번 다음 중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1번 쟁의권. 14번 다음 중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4번. 1번 보세요. 최저임금제 시행, 2번에 국가유공자, 3번 연소자 다 있었죠. 파생적 내용 또는 그 보충적 내용이 있었고 4번에 산업재해로부터 특별한 보호 이런 건 없었어요. 4번이 아닌 것이고 15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에 보세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의 평등 보장 아니죠. 우선 보장해줘야지. 맞죠? 16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에 장애인은 없었죠. 17번 헌법상 근로의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기회 보장의 대상자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렇죠. 3번 실업자도 없었습니다. 18번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에 보세요. 법인도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아까 법인은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19번 근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는데 2번 보세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적립 최저임금 보장에 최저임금제는 매년 뭐를 해야 된다? 시행해야 돼요. 시행. 노력하는 건 아니고 노력은 적정임금 보장을 노력하는 거고 최저임금제는 시행하는 거예요. 20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노동상권이 아닌 것은 1번의 단체 요구권. 자, 20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21번 헌법상 노동상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했는데 2번에 보세요. 자주적인 단체 교섭권 밑줄 거세요. 단체 교섭권. 노동상권이 뭐 있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데 2번에 단체 교섭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2번 이렇게 쉽게 그냥 찾아가시면 됩니다. 22번 단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결권은 근로상권, 노동상권의 부분에 있는 거죠. 보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밑줄 거 보세요.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 정치적 지위 향상 때문에 이런 노동법을 만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지위 향상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번에는 1번이 틀렸고 23번 헌법상 근로상권과 그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해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단체 행동권은 맞지만 단체 교섭권은 아닙니다. 24번 다음 주 근로상권의 제한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상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아니죠. 우리 이때까지 근로상권, 노동상권 제한되는 거 배웠잖아. 뭐 선언법이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공무원, 사실상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제한 가능해요. 뭐 절대적인 권리 이런 거 아닙니다. 25번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맞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걸 못 가지지만 그런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노동상권, 즉 단체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뭐가 틀렸냐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정치적 지위 향상 이게 틀렸는 거예요.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치적 지위 향상 틀리고 동그라미 3번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해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입니다. 26번 헌법상 노동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노동상권을 가진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수험생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27번 다음 노동상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노동상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유권도 있지만 뭐를 갖고 있다? 그렇죠. 생존권적 기본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문장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27-1번 근로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상권을 당연히 갖는다. 아니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노동상권을 가진다고 했죠. 동그라미 3번 주요방해사업자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건데 주요방해산업체에서도 그래도 생산 라인 말고 이렇게 사무직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단체 행동권을 해도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렸다고 가져가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에 미취업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권리다. 미취업 근로상권은 근로라는 거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상권 세 가지의 권리를 줬는 건데 미취업자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닌 것입니다. 1번이 맞는 말이고 28번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사업 그거는 현행법에서 제한한다는 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라든지 국공영기업체 이런 것은 현행법에서 제한하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29번 현행 노동법의 노동관계조항의 내용과 다른 것은 했는데 3번 이거 나오네요. 국공영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없어요. 알겠죠? 현행법에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30번 다음 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은 다 제한되는 거고 4번 보세요. 철도청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제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30번에는 4번이 맞고 31번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임금도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임금 많이 줘야 되잖아. 일 못하는 사람은 임금을 적게 받고 또 고용이라는 것은 취직하는 건데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을 다 평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시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31번에 3번이 틀렸고 32번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될 수 있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물어봤죠. 근데 직장 폐쇄는 사장님이 회사를 문 닫아쁘잖아. 맞죠? 그러니까 3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 노동법은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다 됐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